저는 이렇게 그 환영하는 박수가 적으면 강의가 안 나오거든요. 다시 시작. 경전은 무슨 훈련 과목이죠? 11과목 중에 무슨 훈련 과목에 속하죠? 사리 연구 훈련 과목이죠. 사리 연구 훈련 과목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원리가 어디에 바탕에서 공부해야 되죠? 사리 연구 훈련은 반드시 어디에 바탕을 해야 되냐면 대소유무 원리에 바탕을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딱 기준을 가지고 표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대소유무라는 걸 잊어버리고 경전 공부를 하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대소유무를 반드시 이해하고 경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자리가 뭘 대자리라 그러죠? 대자리는 뭘 대자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항상 생각할 때 대자리는 전체를 말한다. 전체를 생각하면서 대자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로 들어가려면 이론상의 진리의 대자리가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고 소자리는 뭐가 소자리죠? 소자리는 뭐가 소자리죠? 대자리에 바탕한 특성을 가진 처처부를 소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학신 그러면 이학신의 대자리가 뭐가 이학신의 대자리예요? 이학신 전체 전체를 대자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학신의 소자리가 뭘까요? 아니 미 뭐 이런 것들이겠죠 다. 그런데 이 소자리는 혹시라도 어디 해석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대소유무를 대자리가 큰 자리, 소자리는 작은 자리, 그리고 유무자리 이렇게 가리키면 참 잘 못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소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학신의 전체에서 소자리는 눈이고 코고 귀고 그렇죠. 그러면 이 코는 대자리의 바탕에 있어요, 안 바탕에 있어요? 바탕에 있는데 코로서의 이 의미와 역할과 가치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이 대자리로 두리뭉실하게 코를 우리가 대하면 큰일 나요. 코에 병이 나면 코에 맞는 이 치료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코 하나는 살아있는 또 다른 생명이에요. 대자리가 큰 생명이라면, 온 생명이라면 소자리는 개개각각의 특성을 눈하고 코하고 성질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무는 뭐죠? 어떻게 변해? 뭐가 변해? 뭐가? 대자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에서 뭐라고 말해요? 불생, 불멸. 그리고 소자리는 뭐라고 말해요? 인과, 보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자리가 나타나면 이 소자리는 한시도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대자리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대자리 운행이 돼요, 안 돼요? 운행이 돼요. 대자리도 운행되고 소자리도 운행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게 크게 운행되는 게 뭐예요? 뭐 사시순환이라든지 주야 면체이라든지 이렇게 되죠. 거기에 바탕에 그 원리에 바탕해서 소자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자리 개념이 정확하게 이 소자리가 변화되는 것, 대자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변화되는가가 유무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대병원 잘 아시죠? 이 원대병원이 있으면 이게 대자리예요, 대자리 아니에요? 이 대자리죠. 그럼 소자리는 뭐가 소자리예요? 과가 소자리겠죠. 그러면 이 소자리는 움직이지 않고 죽어있는 소자리예요, 계속 움직이는 소자리예요?
살아있는 소자리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소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운행되는 원리와 이쪽에서 운행되는 원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으면서 틀리고 틀리면서 같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일원은 처음에 일원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저 밑에 끝에 가면 뭘로 돼 있어요? 이론 상해 진린이라 그랬어요. 요런 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왜 이론으로 시작했는데 끝에가 이론의 진리니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왜 이론상의 진리로 끝났지? 이거 큰일 났네. 요게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의도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론이 뭐라는 거예요? 본원이라는 거예요. 우주만유에. 그 다음에 이론이 뭐라는 거예요? 재불재성의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의 진리. 여기까지 하면 딱 끝나버려야 돼.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 너무 친절하셔서 요거 갖고 도저히 너희들 이해가 안 되게 생겼다 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이렇게 있죠. 근데 첫 번째가 뭐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2. 생명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3. 선하고가 끊어진 자리며 4. 언어 명상이 공모한 자리로서 그 다음에 근데 2번이 있어 없어? 어디로 갔어?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이게 이렇게 지금 안 보면 전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싹 이렇게 생명체로 훑을 수 있어야 돼. 뭐가 없어졌어?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3. 4. 진공묘리에 좋아하는 우주원을 통하여 구시 방법에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론으로 시작했는데 이론상으로 끝났네?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신앙으로 가면 첫 번째가 이론의 진리를 신앙하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거예요. 이거 의심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안 해보셨지? 자, 왜 상으로 연결됐을까? 신앙으로 연결될 때 상으로 연결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리고 끝을 보면은 끝에가 또 뭘로 돼 있어요? 이론 상의 신앙이에요. 이론의 신앙이요. 이걸 잘 알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론상의 진리를 왜 배우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수행은 왜 어느 때 하는 게 수행이에요? 뭐 하려고 하는 게 수행이에요? 진리를 신앙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안 돼. 우러러 받들어 모셔지지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100% 신앙해버리면 수행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100% 신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할 때 수행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뭘로 연결됐어요? 이론 상의 진리로 연결됐죠. 그러면은 이론으로 시작했는데 신앙으로 들어가면 상이 됐네. 수행을 하려니까 어찌요? 상이 됐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이런 폼을 가지고 항상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법문이에요? 이 법문이 대종사님이 뭐 하시고 내신 법문이에요? 그렇지,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법문이 이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 진리겠어요? 진리 아니겠어요? 이 법문이 가장 기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법문을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법문을 이해한다? 이거는 엄불교 법문을 이해한다?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요걸 이해해야만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바탕하여. 그런데 그 위에 문장 있죠? 그 위에 문장이 뭐예요?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요것이 중요했어. 이게 지금 대짜리지. 그쵸? 그러니까 한 체성, 한 몸뚱아리, 한 몸.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 전부 다 이학신 그러면 이게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체성과 한 근원으로. 이제 눈, 코, 귀 이런 것이 다 각각이지만 이것의 바탕이 어디예요? 한 체성이지. 요걸 이해해야 돼요. 요걸 이해해야 돼. 아, 그래 바탕하여. 그래서 여기에서 바탕하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를 뭐라고 한다? 바탕하여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손바닥과 손등. 자, 손바닥과 손등이 있죠? 그러면 이 손바닥과 손등을 갈라봐, 여러분. 못 갈라. 가르고 싶어, 안 가르고 싶어? 안 갈라고 싶어. 가르면 병신 되는 거예요. 에? 절대로 가를 수 없다. 떼어낼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될 진리다. 그 말이에요. 에? 그래서 이 손바닥과 손등은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손바닥과 손등을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로 보는 걸 뭐라고 말해요? 손이라고 말해요. 손이라고 말해요. 손바닥과 손등을 갈라버리지 않고 하나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로 보는 자리. 이게 성리자리죠. 응? 하나짜리.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동시성. 응? 손바닥과 손등을 동시에 하나로 보는 동시성. 그 다음에 손은 하나로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아까 소자리가 하나의 생명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손바닥과 손등은 양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요. 네. 손바닥이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이요. 손등이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요. 그게 음과 양은 서로 어쨌다? 바탕에서 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양면으로 보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자식이라고 하는 하나짜리에서 보면 여기에 뭐가 있죠? 아들과 딸이 있죠? 아들과 딸이 있는데 하나짜리에서 보면 하나죠. 그런데 아들, 딸, 양, 이렇게 되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 그러니까 음과 양은 같은 걸로 보면 하나의 진리로 보면 같지만 이렇게 딸과 아들이 다를 수 있다. 이게 긍정이라면 이것이 뭐겠어요? 부정이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까지는 긍정과 부정을 둘로 봤어요, 하나로 봤어요? 둘로 봤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 긍정과 부정은 둘이 아니고 음양의 진리로서 하나다. 이걸 바탕하여, 이 말이 바탕하여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밤과 낮이 있어요. 어디가 밤이고 어디가 낮이에요? 여기가
밤. 또 여기가 선이면 여기는 악. 그러니까 지금까지에 있었던 좋다 하는 것은 진리고 좋지 않다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대종사님이 요법문을 해주신 바탕하여를. 그래서 이것이 딱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음과 양은 가치는 어찌고 가치는 같고 뭐가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이걸 깨쳐야 돼. 이거를. 역할이 다르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법 중에 이분법은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양면으로 또 볼 수 없으면 큰일 난다. 이거. 예? 그래서 음과 양은 가치는 같지만 뭐가 달라? 역할이 달라. 밤과 낮의 역할이 같아 틀려요. 왜 달라? 밤에는 뭐 해야 해요? 그렇지. 밤의 역할에 맞게 살아야 돼. 낮은 낮에 맞게 살아야 돼. 물이 있어요. 물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조건을 만나면, 경계를 만나면 뭘로 변할 수 있어요? 비, 눈, 소리, 뭐 안개 뭐 이런 걸로 다 변하겠죠. 그런데 반드시 이 불생불멸한 조건이 반드시 뭐하고 만난다? 연을 만나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응. 그래서 여기서 얼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연 따라 얼음이 되죠. 그러면 이게 모습을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모습을 갖췄죠. 모양새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게 생멸이 있어, 없어?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얼음이 되는 순간 태어났다가 얼음이 녹는 순간 죽는 거예요, 생사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가 생사를 다 하면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 본래 자리로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이제 요거 이제 이거 하면 생사에 대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예?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야가 사과를 많이 열었어. 주렁주렁 열었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땄어요. 나무에서 땄으니까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요. 에? 죽었어요. 진짜로? 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일단 죽었지. 상이 없어, 모습이 이제 죽었어. 아, 생명이 죽었어. 그런데 야, 사과 너 정말 죽었어? 그러고 보면 어때? 죽었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알아, 몰라? 알아요. 알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에? 그래서 야는 또 씨는 또 뭘 만나야 살아나? 연을 만나야 돼. 토양도 햇빛도 물도 뭐 습도도 뭐 온도도 막 다 만나면 새로운 사과나무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사과나무가 자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가 새로운 사과나무가 났으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그럼 야 어디서 나왔다? 옛날에 엄마 사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모체 있었죠? 그 사과나무의 모든 유전자를 새로운 사과나무는 받고 태어난다, 안 받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생에 살 때 아무렇게나 살도 되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살면 어때? 내가 도둑질 좀 하면 어때? 아, 죽었어 내가. 그러면 내가 또 다음에 인연을 만나서 또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 사과나무가 나한테는 누구요? 전생에 나지. 에? 내 전생의 유전자를 싹 가지고 태어날까, 안 가지고 태어날까?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범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에? 아시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제는 이제 큰 자리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대충 이제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게 살아있는 그 진리로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소짜리 공부를 해야 돼. 소짜리를 하려면 소짜리는 큰 자리에 바탕한 개개각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 중에 소짜리가 멋이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본원 소짜리 아니요. 소짜리죠. 시민 본성 하나하나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각각 이해해서 각각 써먹어야 돼. 거기에 알맞게. 본성은 본성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이거 딱딱딱딱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쓴 게 뭐냐? 제목이 왜 이론의 진리가 아니고 이런 상의 진리일까? 이거 공부해야 돼, 안 해야 해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이거 생명이에요, 생명 아니요? 응. 그러니까 이 제목이 야, 아까 이론의 진리하고 아까 이론의 진리 시작했는데 이론 상으로 끝났네. 근데 대종사님이 왜 진리를 이론의 진리 이렇게 제목을 안 잡고 뭘로 잡았지? 이론 상의 진리로 왜 잡으셨지?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휴상의 진리 공부해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론과 이론상의 관계는 뭐지? 왜 이론 시작했는데 왜 끝났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이 공부할 때 소짜리를 하나 딱 의도 제목으로 잡고 자는 거예요. 잠잘 때 그냥 야 테레비 보고 그냥 자지 말고 제목을 소짜리 하나를 잡고 자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안 들어오는 사람 있죠? 잘 의도 연마가 안 되는 사람은 소짜리를 딱 잡고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 왜 이론상의 진리지? 왜 이론의 진리가 아니고 이론상의 진리지? 이거를 한 3개월 막 이렇게 연마를 하면 자다가 어느 날 팍 터지는 날이 있어. 대박 나는 거예요. 와, 그때 저는 바탕하여 이거를 맨날 품고 자다가 이게 8개월 만에 3시에 딱 일어났는데 이게 딱 깨지면서 여기 막 딱 했는데 화장실 갈라다 안 가고 막 울었어. 너무 기뻐서 막 우는데 울다가 보니까 너무 허망해요. 나 혼자 울기에는. 그래서 막 대종사님 영정 앞으로 막 갔어. 가가지고 막 대종사님 하면서 막 울었어. 새벽 3시에 남이 보면 미쳤지. 근데 나는 깨쳤지. 미쳐야 깨쳐. 미치지 않으면 못 깨쳐. 자, 이학신의 최초의 모습이 뭘까요? 내 이 몸 밖이 몸 딱 이학신이라고 생길 때 그때가 뭐예요? 수정란이죠. 수정란. 수정란. 이게 나요, 나 아니요? 하나요, 갈라졌어. 하나요. 그래서 이걸 일이라고 그래. 일. 하나죠. 그런데 야가 나를 만들 수 있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요소가 다 갖춰졌어, 안 갖춰졌어? 수정란 속에 이미 다 이학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다 갖춰졌어.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한다? 진리의 요소는 속성은 원만구족 지공무사라고. 원만구족 지공무사. 자, 이 뜻이 뭔 뜻? 원만구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싹 갖춰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원만구족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만구족만 갖고는 세상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뭐가 있어야 이루어져? 지공무사가 있어요. 이학신이 같이 딱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뭐예요? 지공무사. 나하고 우리 형은교무하고 형제인데 똑같아, 안 똑같아요? 뭐 때문에 안 똑같아? 지공무사한 진리 때문에. 그래서 이 지공무사가 이론상의 진리에서 뭐하고 통할까요? 무엇이 있어야 지공무사하게 딱 갈라낼 수 있어? 이학신은 이학신대로, 이영은이 이영은인대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지공무사하게 나는 내가 되고 이영은 교문은 이영은 형제라도 틀려 같아요. 아니 틀린 것이 아니지 다르지. 예, 다르죠. 예? 자 이게 대짜리에 대짜리 아니에요. 예, 대짜리죠. 자 그러면 이 수정란이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여야 돼? 어떻게 움직여야 돼? 무엇으로 움직여? 진리가 고정되어 있는,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야 확 돌지? 요 속에 들어가야 될 게 있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운이 들어가야 돼. 아까 광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진리 속에는 광명과 기운이 요소로서 꽉 차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한다? 원망구조. 이거는 뭐 앞으로 이것들이 들어서 이 자리가 진공자리예요. 이 세 개의 진리가 들어서 지공무사하게 딱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요소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기운은 음양의 기운으로 무극에서 태극으로 탁 가면 한 기운이 솟았어요, 안 솟았어요? 솟죠. 이 기운이 없으면 죽은 생명체인데 기운이 있어야 살아. 그래서 이게 딱 한 기운이 딱 발동을 하면 몇으로 분화돼? 두 개로. 수정란이 둘로 딱 분화되는 거 여러분 텔레비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수정란이 둘로 딱 분해됐어. 그런데 또 한 기운이 들어갔고 또 야가 가만히 있으면 죽어, 안 죽어? 죽어. 여기서 끝나. 근데 야가 또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이게 배수로 움직여. 음양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배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됐어요? 4개. 그 다음에 이게 또 가만히 있어? 분화되면 몇으로? 8. 분화되면 또 몇? 16. 이 16세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줄기세포다 그런단 말이에요.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능세포라고 합니다. 전능세포. 전능이란 무슨 뜻이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지. 전능세포. 그 다음에 야를 뭐라고 하냐면 미분화 모체세포. 미분화. 이게 미분화 뭔 말이에요? 아직 분화되지 않은 어머니 세포. 미분화 모체세포.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일념 미생전 그러죠. 한마음 나오기 전 이런 말이에요.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 천지 미분전 그러죠. 천지가 아직 갈라지기 전. 그러니까 이제 모세포로 있는 것과 갈라진 것에 대한 차이를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6세포기까지 분화되는데 14일이 걸려요. 근데 이때 걸리는 이 시간이 이때 되면 야가 분화가 돼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분화가 돼. 분화가 되는데 어떻게 분화가 되냐? 이거 혹시라도 과학자 있으면 연마 잘했다가 내가 혹시 틀리게 말한 거 있으면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뼈가 될 건 뼈가 되고 살이 될 건 살이 되고 또 뭐 심장이 될 건 심장이 되고 간이 될 건 간이 되고 전부 다 분화가 돼요, 안 돼요? 전체 분화가 돼. 여기에서 분화가 싹 된 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구체 장기세포라고 그래요. 구체. 구체 장기세포. 그러면 야들이 이 분화가 된 모든 분화가 딱 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약신 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약신 애기 지금 막 태어난 아이, 그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미 분화 다 됐죠? 그 모습을 갖춘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약신 뭐라고 해야 돼요? 신 상이라고 해야 돼. 아, 모습을 이미 갖추었네? 이해되셨죠? 자, 진리도 보세요. 이 수정란과 같은 이 상태가 진리에서는 뭘까요? 일원, 무국. 여러분들 일원, 무국. 일원이라고도 하고 무국이라고도 하겠죠? 이 상태야. 그런데 야가 한 기운이 확 돌으면 뭐가 돼? 음양으로 딱 갈라져야 돼? 안 갈라져야 돼? 갈라져. 그래서 여기 음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들었어? 여기서 광명과 기운이 없이 갈라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딱 해서 이걸 뭐라고 말해? 태극. 이걸 태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태극을 하나로 보면 하나고 둘로 보면 둘이고, 아까 동시성과 양면성. 무극은 하나짜리고 태극은 둘짜리고, 태극 두 개를 함께 보면 하나짜리고.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태극이라고도 하고 무극이라고도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러면 야가 이제 또 몇으로 분화되겠어? 사상으로 분화돼야지. 4개로. 그 다음에 또 몇으로? 8로. 또 8이 이렇게 하고 쭉 줄기세포까지 가는 게 64궤. 64까지 분화된 상태. 64궤. 여기를 아까 말한 줄기세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주의 줄기세포. 아시겠어요? 우주의 줄기세포. 그래서 여기에서 다 또 구체 장기세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구체 장기세포로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지겠어요? 갈라져요. 이 갈라진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상인데 뭔 상? 우주, 만유, 삼나, 만상. 예? 삼나, 만상이 됐어. 그러면 이 우주, 만유, 삼나, 만상이 개개각각이요? 개개각각 아니요? 그러면 똥 속에는 진리 요소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뭔 들어가? 똥인데? 그래도 들어갔지. 이 세상에 있어진 모든 것 속에는 진리적인 요소가 전부 다 들어갔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이론은, 여기서 이론은 무엇이겠어, 이게, 이론은? 여기에서 무엇이겠어? 이것이겠지. 이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지. 예? 이 이치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100% 만들어낼 수 있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고원리.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1이면 이게 1이면 여기는 뭐가 됐어? 상 속에는 다가 됐지. 다. 우주만유 삼라만상. 그러니까 자, 화엄사상에서 일즉 다, 다즉일. 이게 니꼬르라는 거잖아. 일이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거 니꼬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엄마야,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이네. 이 원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왜 이걸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하니까 뭐가 됐어? 상이 됐네. 그러면 대종사님이 이 제목을 잡을 때 이론의 진리 이렇게 잡아야겠어? 이런 상의 진리 이렇게 잡아야겠어? 이론의 진리. 여러분은 왜 감각이 없어? 박수를 왜 안 치는데? 그러니까 이론은 무슨 불공의 대상이겠어요? 진리불공의 대상이고, 또 이런 상은 사실불공의 대상이고. 이제 아시겠죠? 가리가 좀 나시죠?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론의 진리가 이렇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상이 이론상이 처첩으로
세상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 원리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이러한 진리는 모든 것을 어쩌고 알고 요거를 잘해. 알고 이거를 잘해야 해. 모든 것을 그 다스림에 있어 예. 그래서 이 다스림 호리도 틀림없다. 그 말이 줄이면 인연과의 원리. 예? 뿌려놓은 거 아까 여기서 대소유무할 때 유무로 어떻게 경영을 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그 뿌린 그 진리는 반드시 호리도 틀림없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소짜리예요. 예? 다음 소짜리는 이론상 진리와 이론상의 진리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오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의자의 의미가 뭐냐면 앞 단어의 내용이 바로 뒷 단어의 내용과 같다. 그러니까 이론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론상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바로 이론상이 진리라고. 이것이 딱 떨어져야 여러분들이 원불교 교도로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주만유의 본원. 본원이란 근본본의 근원은 이 세상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이치와 바탕을 본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주만유의 본원이란 읽어보세요. 자, 나무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파리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파리 다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달렸어. 이게 나야. 난데 다른 가지는 반듯반듯 잘 했는데 내 가지는 어디 삐뚤어졌어, 안 삐뚤어졌어? 삐뚤어졌어. 가다가 꺾였지. 꼴 보기 싫어, 안 꼴 보기 싫어? 그럼 잘라버려야지. 응? 잘라버려야지. 그러고 싶어. 근데 그러면 어째? 내가? 응? 나만 죽어, 나만.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본원이라는 말은 야의 본원이 뭐라는 거예요? 이 나무 전체라는 거예요. 응? 전체. 그러니까 야가 없으면 나 살 수 있어, 없어? 야가 없으면 나 살 수 있어, 없어? 다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본원은 무엇이겠어? 이 세상 전부 하나도 아닌 것이 본원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야들이 크려면 야들이 자라려면 야들만 가지고 본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주 천박한 생각이요. 야들이 살려면 무엇이 또 있어야 돼? 우주 만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야, 비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태풍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뭔 태풍이 왜 불어야 해요? 태풍이 무슨 은혜요? 은혜 아니지? 은혜지? 야가 만약에 태풍이 안 불면 이 뿌리가 이렇게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연 뽑혀 죽여요, 죽어. 그러니까 나의 본원은 나무가 아니요. 뭐요? 나무를 포함한 우주만유 전체다. 요것이 본원이다. 이게 딱 들어와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시민은 재불이 뭔 뜻? 재성이 뭔 뜻? 시민이 뭔 뜻? 예, 시민이란 뭐야? 시작. 마음이 진리와 실행 경지. 마음이 자성을 떠나지 않을 경지를 시민
그러니까 부처님들은 한 마음 탁 날 때 진리하고 똑같은 마음이 나와 안 나와? 도장은 한 번 찍으나 100번 찍으나 모양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우리는 어느 도장을 잘 찍어? 화가 나면 화가 난 도장 꽝 찍고, 또 분노하면 분노한 도장 꽝 찍고, 또 슬프면 슬픈 도장 꽝 찍고,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으니까 우리가 합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리하고 안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시거든 내가 도장, 내 마음 도장을 어떻게 찍나 여기에다 관심을 갖고 일기가 나와야 돼요. 자,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시작. 정성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우리의 진리와 제도를 조사의 신임과 똑같은 원망하고 성공한 본래의 성질을 완전 명확하게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본성이 진리하고 똑같다 안 같다? 시민과 똑같다 안 같다? 그러니까 결국 나 역시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한 힘이 없다. 저척을 하는 것을 상수에 갖춘 것이다. 진리를 아직도 깨치지 못한 중생인 나도 나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추고 있다니 온 인류에게 똑같은 희망의 세상이 되리라. 이 일체중생의 본성이라 이 진리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게 돼야 될 교훈이 뭐냐면 이 진리를 원리를 도를 이치를 저 멀리 어디서 구하지 말고 본성에서 우리가 공부의 표준을 잡아야 될 건 멀리 밖에서 구하지 말라. 오직 어디서 구하라? 내 안에 나에게서 구하라. 내게서. 뭔만 회복하면 된다. 내 본래 마음만 회복하면 된다. 오직 어디에만 공들이면 된다. 남한테 자꾸 핑계대지 말고 내 마음에 공들이는 공부. 참 이런 상의 진리가 이렇게 재밌는 줄 여러분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지. 질문. 본원 본성 중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까? 답이 있어. 본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왜? 이것이 기점이 되어야 된다. 왜? 내 본래 마음, 내 본성에 바탕하지 않으면 저기에 계시는 저 성자 대종사님만 훌륭하신 분이고 정산종사님만 훌륭하신 분이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려. 내 본성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리고 저기 있는 진리는 위대할지 몰라도 나하고는 아무 관련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본성이 바탕이 되어야 내 본래 마음을 소중하게 알고 나도 성자들처럼 시민을 찍을 수 있고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도 있고 개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적공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진리가 본성하고 같다는 뜻. 그래서 이 본성 이것을 통해서 이 진리를 꼭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의 속성은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자, 없는 자리 진공, 나타난 자리 묘유, 변하는 자리 이것이 하나요, 셋이요? 원불교는 말을 분명하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종교요. 딱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여기에서 이제 이론상 진리의 속성에서 진공과 완공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공이 진짜 앞에다 공 앞에다 진짜를 왜 붙였을까? 진짜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의 의미는 전지 전능의 의미다. 전지 전능의 의미다. 그래서 이 진공을 다른 말로 하면 뭐과 같은 뜻이야? 이치, 원리, 도, 진리 이런 다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공 속에 갇혀 있는 요소가 이 진짜가 표현하는 말이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진짜의 의미가 요 두 가지요. 뭔 얘기인지 알았죠? 완공이 비어 있는 공이 아니라 참 꽉 차 있는데 뭘로 꽉 차 있다?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꽉 차 있다. 자, 여러분 이제 공정영지 할 때 우리가 공적을 빼고 영지 그러죠?
이 습관 들이면 안 돼. 우리는 꼭 두 단어를 붙여 쓰는 연습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정영지의 광명이 공 속에 다 들었다 안 돼. 비어 있는데 꽉 찼다 그 말이요. 그다음에 기운이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니까 다 안다 그 말은 멋이 있어서 알아. 전치 다 알아. 멋이 들어서 알아. 공정영지에 광명이 들어서 다 아는 거야. 여러분들 화나면 여러분 화난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는 사람 모르고 공부한 사람은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이게 화 난 것을 보는 뭔가가 있지.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광명이야. 그 광명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광명이 밝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건 광명을 쓰는 연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광명을 모아서 쓰고 모아서 쓰고 모아서 쓰는 것이 뭐냐면 정신수양이야. 우주에 광명은 널려 있죠. 자 햇빛 널려 있죠. 널려 있는데 여러분들 그 종이 태우는 거 뭐예요? 그 렌즈? 요걸 요렇게 되면 빛이 모여요 안 모여요? 그래서 우리 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정신수양을 통해서 쫙 모으는 연습을 하자는 것이 정신수양. 그래서 정신수양의 과목이 뭐예요? 연불 좌선이지. 이 연불 좌선할 때 무엇을 해야 돼? 광명을 모으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아서 쓰고 모아서 쓰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정신수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수양의 훈련 과목을 여러분들이 정신수양으로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광명과 기운, 이 기운을 무한 동력이라는 이 우주 돌려 안 돌려? 무엇이 들어서? 기운이 들어서. 이 우주마저 뭘로 변화시켜? 기운이 들어서. 한 기운이 들어서. 그래서 이 무한 동력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묘유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묘유로 만들어진 세계를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 변화시킨다. 그 무극에서 태극의 한 기운이 움직임을 인하여 음기운과 양기운을 일으켜 묘유가 생기나며 묘유가 변화되는 조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신의 능력을 대표하는 용어가 뭐였다? 이론상의 진리의 대표적인 용어가 무엇이다? 전지. 전지는 뭘 뜻한다? 공정영지의 광명을. 또 전능은 한 기운, 음양의 한 기운이 들어서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면서 진리적인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공정영지의 광명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있다. 그게 뭐다? 지공무사다.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으므로 인과보응의 거래가 지공무사하게 이루어진다. 광명을 따라라고 하시면 상황 따라 경계 따라와 같은 의미다. 이 광명이 없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들 슬픈 마음 나면 돼요 안 돼요? 아 뭐든 쓰는 됐다. 슬픈 마음이 나오는구나. 이거 너무 오랫동안 이거 분별 주착하고 있으면 내가 뭐가 되겠구나. 병들겠구나. 슬픈 기운이 음기운이요 양기운이요? 음기운을 오래 갖고 있으면 내가 나를 쳐 안 쳐? 음기운은 어느 때만 쓴다? 꼭 써야 될 자리에만. 나무에서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죽이려고 떨어뜨린다 살리려고 떨어뜨린다. 내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나는 살리려고 눈물이 난다 죽이려고 눈물이 난다.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 그런데 그것을 질질 끓으면서 오랫동안 그 차가운 기운 안 좋은 기운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쩐다? 내가 병든다. 그거 다 알아차리면 돼. 뭘로? 내 안에 있는 공정영지에 이렇게 공부하면 부정과 긍정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진리일 뿐이다. 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아까 이거 했죠? 대자리, 이 학신 전체를 하나로 보는 자리. 우주만유 전체를 하나로 보는 자리. 우주만유 보는 이 전체로 하나의 생명체의 대자리다. 한 몸, 한 이체, 한 기운으로 운행되는 하나의 생명체. 나누고 구분함이 없는 분별 이전의 통째로 전체가 하나인 자리가 대자리요. 살아있는 하나의 온 생명체인 것이다. 분별 없는 자리의 다른 표현은 전일, 태일, 둘이 아니다. 하나다. 평등하다.
온전하다. 원망부족 지공무사하다. 1년 미생전짜리다. 천지 미분전짜리다. 이제 대짜리 칼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잘 알아.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교도님한테 이제 저기 전화가 왔어. 교무님 저기 점심하고 저녁하고 대짜리가 뭐고 소짜리가 뭐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 이게 일일이 대소유무를 나눠보라고 했더니 전화를 한 거요. 하면서 뭐라 하냐면 대짜리는 다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아. 점심 저녁 똑같아 안 똑같아? 그냥 하나짜리로 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지. 그런데 소짜리 다 틀려 안 틀려? 점심 소짜리는 뭐요? 손님 올 때 소짜리 똑같아 안 똑같아? 이것이 가리가 나야 되는데 어디서 어떤 교구장님이 막 저를 혼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혼냈대냐 그랬더니 이 학생 교무는 공부를 잘못 가르친다. 그냥 뭐 어떻게 잘못 가르친다고 했더니 나 없을 때 여기 어디 법회에서 했는가 봐요 누가. 그래갖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대야?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천박한 대소유무를 밝히는 수가 어디가 있냐? 대소유무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 천조에 대소유무가 있을 뿐 현실 일자리로 내려와서 밝히는 건 천박한 대소유무다. 아이고 놀래라. 여러분 일일마다 그 일마다 대소유무가 같아 틀려요.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점심 대소유무 틀리고 저녁 대소유무 틀리고 아침 대소유무. 손님 올 때 점심 대소유무 같아요? 이런 거를 착착착착착 밝혀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아까 김재은 공부인이 교무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멋이? 그랬더니 오늘 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어이구 그랬는가? 공부 잘한 거 한번 내놔보소? 그랬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상담을 공부해. 이제 뭐예요 그거 저 학사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이제 졸업반이 올해. 근데 저 단체로 이 상담을 하는가 봐요. 근데 이게 300명이 몰려온대 애들이. 300명이 몰려오면 그 앞에서 그 접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교수님이 이 사람 보고 우리 재은 공부인한테 접수를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확 요란해졌어. 왜 요란해졌을까? 나는 수준이 떨어지나? 나는 상담 실력이 없다고 교수가 생각하나? 이런 잡다한 요란함이 일어나 안 일어나? 막 일어났어. 그래서 어이씨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하면서 일어났는데 그때 얼른 마음을 봤어. 마음을 보니까 내가 요란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딱 보고는 접수를 다 잘 보고 마음 편안하게 보고 딱 이제 끝났어. 이게 자기는 이제 순간 일어났던 거 다 공부했어 안 했어? 이게 자기네야 공부를 잘했다는 거요. 그래갖고 있어서 에라이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다시 공부.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공부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점심을 먹으면서 교수님한테 그랬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교수님이 저보고 이걸 접수를 보라 그래갖고 마음이 많이 요란해졌는데 제가 마음을 딱 보고 마음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 처음에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에 요란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민첩하고 하니까 접수를 시킨 거지. 왜냐하면 300명이 있는데 막 빨리빨리 접수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야 막 착착착착 잘하니까 그래서 시킨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게 거기에 딱 잡혀버렸네. 그래갖고 내가 실력이 있다는 거 우리 교수님이 알아주니까 너무 좋아. 그래갖고 막 이제 그 좋은 그 마음에 나한테 전화했다 딱 걸렸지. 딱. 그래서 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 지금 이 상담이 있어. 3가지가 벌어졌어. 요거 이거 접수 이거 다음 단계 이게 상담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진짜 공부는 뭐가 있냐면 그때 알아차리고 내가 어쩐다. 내가 요란해졌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소자리를 나눠봐야 돼, 안 나눠봐야 돼? 나눠봐야 돼. 나눠보는데 이를 대자리를 본다고 하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돼, 안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그러면 이 눈을 이게 대자리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뜨면 이를 한들, 이를 한들, 이를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 있어 없어?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공부지. 그 교수가 너 실력이 있어? 이것은 처세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지 마음 숨기고 잠깐 이렇게 그렇게 립서비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좋다 잡힌 거요. 대소유모 이 큰일 나 이렇게 공부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하나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딱 터지고 나면 이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하고 이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하고 이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해.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잘 해놓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음에 할 수 있어 없어? 이거를 잘하는 인간을 교수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요. 제발 여러분 공부를 좀 그렇게 좋은 말 듣는 거 가지고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데다 두지 마세요. 에?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요 눈이 터져야 돼 대자리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자 일기기재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자는 대소유무로 보는 공부를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문답이 끝났어요. 이순신 장군이 희망을 기대고 난리를 치렀어? 안 기대고 치렀어? 기대지 않았어. 여러분 양에도 기대지 말고 음에도 묶이지 말고 공부합시다 대소유무로.